되게 꼰대 같다. 욕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무조건 까야 돼요.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네, 안녕하세요. 땅짚고 칙톡입니다. 네, 이주현 월천 재테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집을 준비를 하세요라고 보내주실 만한 방법이 있으신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욕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때는요, 신혼부부가 집을 사서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거는 제 주변에도 거의 없었거든요. 회사 생활한 지 1년 정도 되면 결혼을 하니까 모아놓은 돈도 당연히 없고, 빌라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적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거나 아니 신도시 같은 데 싸게 가서 전세 살다가 차근차근 애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넓혀갔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집도 넓혀가고 입지도 갈아타고 이러면서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정착하는 시기가 대부분은 큰애가 6학년이나 중학교 들어갈 때 많이 정착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 결혼하면서도 뭐 반반 결혼, 그 다음에 집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어요. 그러니까 비혼주의도 자꾸 늘어나고, 그럴 바에 혼자 살겠다. 그것도 맞긴 한데요. 근데 뭐 결혼도 나름 장점은 있어서, 이게 젊은 분들이 차근차근 가야 되는 그 수순이 있어요. 부모가 집을 안 사줘서 너무 힘들죠. 지금은 부모님들이 집을 사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집값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전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80% 해준 데다가 여자분들의 학력이 높아졌잖아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지고 들어와요.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조차도 그래요. 요즘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전세로 전환이 돼요. 전세를 희망해요. 이율이 싸니까. 근데 보면 대출을 확 끼고 들어와요. 돈 언제 모아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신혼부부 때는 이자도 아깝잖아요. 돈은 시드머니를 애가 없을 때 악착같이 모아서 초석이 돼야 되는데, 이미 들어오면서 좀 좋은 주거 환경을 찾다 보니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주차도 돼야 되고, 헬스클럽 있으면 좋고, 지하철에서 가까우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렵죠. 서로 월급도 반반 관리하시는데 그거 따지 마시고, 재무상담해 보면 길게 10년 이상 부부가 각자 관리하시고 생활비만 공투를 각출해서 썼던 집들이 자산이 안 모여져 있어요. 무조건 까야 돼요. 부부가 일심동체예요. 통장 까야 돼요. 합쳐야 되고, 투자 통장 하나, 생활비 통장 하나, 통장 분리하셔야 되고, 버는 돈을 잘 융통을 해서 재투자를 하고, 투자한 돈이 불리고. 근데 지금 투자한 돈을 홀라당 사바꾸고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한 돈은 다시 재투자, 그 다음에 내 월급은 내 월급대로 돌아가야 돼요. 회사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되거든요. 젖은 낙엽처럼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이자 내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가 샜는데,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초년생들은 시드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초년생분들이 살면서 월급과 자본소득이 같이 투트랙을 돌 수 있도록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소득에만 집중하게 만들지. 지금 여기 와서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보고 공부하는 내용들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20대 때는요, 돈은 없죠. 근데 시간이 있어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투자나 재테크는 일단 공부가 돼야 돼요. 시드머니 잃지 않으려면 모의 투자도 해야 되고요. 승률을 높여서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조급해요. 시드머니도 없는데 나는 목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못한다고 더 나쁜 것들 한단 말이에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같은 데 나오시면 형님들하고 누님들 많이 만나요. 엄마 아빠 뻘이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젊은 분들은 시간과 건강한 체력이 있잖아요. 대신 형님들과 누님들의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임장 대신 갔다 오고 보고서 써서 드리고, 누님들 바쁘면 경매 같은 경우 낙찰 대신 가지고 낙찰 스스로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 일당도 주실 거고, 그러면서 남을 도우면서 대리로 승률을 높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 승률을 높이면서 공부를 계속 차근차근. 그 다음에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부동산 먼저 보지 마시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쪽 금융상품은 적은 돈으로도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른들이 한 5억, 3억 정도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럼 난 공원 하나 빼야죠. 5천, 3천. 대학생이면 더 500, 300. 이게 맞는 건데, 지금은 너무 박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인생이 기니까. 우리 이제 정말 무서운 얘기가 120세까지 산대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럼 은퇴하고 60에도 60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50이나 60에 재테크를 나오셔도 사실은 늦으신 거 아니거든요. 80까지 투자하시면 되죠. 30년 동안. 단 이제 은퇴해서 오시게 되면 근로소득이 더 이상 없으니 이자 감당 부분이 젊은 친구들하고는 틀리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시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고 소액부터 차근차근 굴리시고, 지출 관리, 짠테크해서 이런 것들 지금 해보시고, 같이 여자친구 생기면 결혼할 이분이 내 배우자라고 확실히 딱 들면 그 순간 같이 재테크 수업 듣고 같이 이제 돈을 결혼 준비를 위해서 한 2, 3년 정도 청약 공부도 같이 하고.
제가 이것도 하나 정말 권해드렸던 거예요. 서울에서 만약 자취를 한다. 자취를 하고 있으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내 성격을 파악해야 돼. 내가 좀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번거로운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쉐어하우스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아파트를 월세로 구하고 다시 하우스메이트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내 월세를 하우스메이트들하고 같이 쪼개서 내는 거예요. 게다가 돈이 플러스로 좀 더 들어오겠죠. 월세만큼. 근데 젊고 건강하니까 에어비앤비도 할 수 있고, 그죠? 그게 제일 힘든 게 친구 갈고 그거랑 SNS. 요즘 영어도 다 잘하고 SNS 잘하고 매일 SNS에 음식 올리지 말고, 그러면 추가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생성을 하시면서 근로소득이 적으면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맞벌이가 사실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세컨잡을 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왕이면 월세 내고 살지 말고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뭔가에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겠죠. 귀찮지만. 근데 귀찮지 않고 돈 푼 회사는 어떻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의 그 공동 저자인 달시기님 회사 다닐 때 얘기를 해요. 젊은 그 신입사원 친구들이 똘똘해가지고 그 보너스를 받았대요. 연말 보너스. 이 보너스 몇천 원씩 받았겠죠? 1, 2천씩? 보너스를 5명이 모아서 커피숍 창업을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커피숍을 지킨 거예요. 5명이니까. 부수입이 생기잖아요. 협동조합처럼.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많다라는 거죠. 대신 망하지 않아야 되니, 사실 젊었을 때는 망해도 괜찮아요. 회복이 돼요. 망한 금액도 작을 것이고 앞으로 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경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박탈감보다는. 신혼부부가 어떻게 처음부터 한 번에 마포에 집을 사면서 들어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차근차근. 인생이 기니까. 무조건 까야 돼요. 대출을 확 끼고 들어와요. 자산이 안 모여져. 자산이 안 모여져. 돈은 없죠. 안 쓰고 돈은 없죠. 매일 SNS에 음식 올리지 말고 돈은 없죠. 무조건 까야 돼요.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돈을 불려서 까야 돼요. 돈은 없죠. 까야 돼요. 불리고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젖은 낙엽처럼. 돈은 없죠. 시간이 있어요. 망해도 괜찮아요.